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터스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임기도 선생입니다. 이 주말 대비해서 수학 1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8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원의 길이가 각각 2, 3, 4 세 개의 현이 있다. 이 세 개의 현 각각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각각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할 때, 세타3는 세타1과 세타2의 합과 같다. 요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제 세타1에 해당되는 그 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1에 대해서 이제 세타1과 세타2의 합이 세타3와 같기 때문에 세타1의 그 마주보는 그 막꼭지겠죠? 마주보는 그 각에 대해서 보이는 현의 길이도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세타2도 세타 3에 해당하는 그 막곡지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그 현도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해설을 이제 해놨는데요,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세타 3에 마주보는 변이 4가 되고 그 세타 2에 이제 그 막곡지각이 되겠죠. 3이 되고 세타 1에 해당되는 현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호가 안 나와 있지만 2, 3, 4에 대한 부분에서 4에 마주보는 부분을 세타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세 변이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각에서 마주보는 변을 제곱해서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가 이제 세 변이다 그러면 이제 A를 만약에 마주보는 변이다 세타에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내가 요 각을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주보는 변은 4가 되죠. 그래서 그 변을 제곱해서 빼면 나머지는 이제 제곱해서 더해야겠지.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하면 4분의 루트 15가 되고 4분의 루트 15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게 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삼각형은 이제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 외접원에 대해서 각에서 마주보는 면 여전히 세타에서 마주보는 4죠. 근데 이제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은 지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인 세타가 4분의 이제 루트 15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4분의 루트 15분의 이제 마주보는 변은 4. 이제 지름.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루트 15분의 이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넓이는 이제 반지름 파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15분의 64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19번 문제를 볼 건데요. 19번 문제를 보면 일단 이제 A, B, C에 대한 이제 그 이제 사각형이라고 봐야겠죠. 사각형이 이제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각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각에 대한 표현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그 지금 보면 AB하고 AC가 같다고 했단 말이죠. 이 이제 현의 길이가 그리고 이제 BC는 이제 7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ABC는 외접원인데 이제 AD는 이제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각이 누구랑 같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일단은 AB하고 AC는 현이 이제 같단 말이죠. 따라서 ADB하고 ADC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호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호 AC에 대해서 보면 ADC와 그다음에 ABC는 같죠. 예, 그다음에 ADB하고 ABC는 또 같아요. 아까 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여러분. ACB겠죠, 그렇죠? ACB와 ADB는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 이제 각을 이제 세타라고 이제 뭐 이 네 개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ABD라는 이제 삼각형 안에서만 볼게요. ADB라는 삼각형 안에서 이제 ADB의 요 부분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제 AB가 이제 4가 되고 그다음에 AD가 이제 그 뭡니까? 8이 되죠. 예, 그리고 어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BC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ABC. 제가 ABC를 보면 AB가 4가 되고 AC는 4가 되고 BC는 7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주보는 변을 이제 ABC에서 요 B가 되는 부분, ABC 요 부분에 대해서 세타라고 놓고 여기서 마주보는 변은 4가 되겠죠. AC.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각에서 마주보는 변을 써서 지금 이제 우변에 이제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4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똑같이 2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BC의 길이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게 되면 8분의 7이 나온다. 예,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이제 구했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DB하고 이제 DC의 길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DB하고 DC를 이제 미지수 X, DB를 X, 이제 DC를 이제 Y라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DB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ABD 삼각형을 보면 여전히 세타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ADB 부분을 세타라고 놓으면 세타인 부분에서 AB를 마주 보겠죠? 근데 AB의 길이가 4가 되겠죠? DB는 이제 X라고 했고 AD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를 제가 X라고 놨는데 DB의 길이보다는 DC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죠? 각은 똑같은데 길이상으로 봤을 때 BD의 길이가 DC의 길이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를 X라고 놨고 그다음에 CD의 길이를 Y라고 놓은 거예요. 지금 DC의 길이라고 써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에서 세타 즉 ADB 각에서 마주보는 면서 4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제 우변처럼 4의 제곱은 이제 X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7이 되고요. 이게 오타가 됐어요. 요 풀이가.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6하고 8로 되겠죠. 그래서 x의 길이는 6이 되고 이 우변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또 y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면 이제 6하고 8이 나오는데 이제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6이 되고 y는 8이 된다. 따라서 합은 이제 1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타이니까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를 보면, 20번 문제를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6이 되는, 이제 길이가 이제 지름이겠죠? 지름이 이제 6이 되는 AB를, 하는 반원 위에 이제 CD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AC의 길이는 1입니다. 여기 사각형 모양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B하고 C를 싹 연결하면 직각이 되죠. 그렇죠? 예. 즉 ACB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여기서 직각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제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B는 6이 되고요. AC는 1이기 때문에 여기 BAC라는 요 부분을 세타라고 놓습니다. BAC를 세타라고 놓으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요 우변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직각 표현하고 BAC를 여기 세타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6분의 1이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C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루트 36에서 2를 빼면 이제 35가 되겠죠. 루트 3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 DCAB는 이 뭡니까? 이제 내접하는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됐단 말이죠. 원에 내접하는. 지금 물론 이제 뭐 반원이지만 어쨌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됐기 때문에 이 BAC라는 이 각을 세타라고 놨죠. 그럼 이제 마주보는 이 각 있죠? DBC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이제 CD하고 DB의 길이를 이제 뭡니까?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 이제 x라고 놔야겠죠. 왜냐면 이제 이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d하고 db는 똑같은 변의 길이가 돼서 제가 미지수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BDC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됐다. 왜냐면 마주보는 각이 18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그 아, 35는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2x제곱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부분이 어 이제 저희가 되겠죠. 2사오면 각이기 때문에 2사오면 각에 대한 부분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 부분 이제 해설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던 부분을 플러스 2x제곱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3분의 7 x제곱이 되고요. 요걸 이제 계산하면 이제 x제곱은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CD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BCD의 넓이를 보면 우리는 이제 두 변과 사이각이죠. 따라서 두 변은 이제 x제곱 x가 되겠죠. 두 변은 x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x제곱 사인 이 각이 아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차원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 x제곱 위에서 15라고 구했고요. 15 곱하기 6분의 루트 35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4분의 5 루트 15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걸로 계산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문제를 여러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어, 이게 A10하고 A15가 이제 0이 됐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0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이 A10, A11, A12, A13, A14, A15. 즉, 다시 말해서 우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경계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A10, A11, A12, A13, A14, A15. 즉, 다시 말해서 A12하고 A13을 넘어갈 때가 바로 경계더라. 지금 이것처럼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이제 해설이니까 이제 내려가는 걸로 해놨는데, 그래서 경계가 어디냐면 A12하고 A13이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A12하고 A13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A12가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양수, A13은 음수가 되겠죠. 그럼 A12는 양수고 A13이 음수가 되면 이게 여러분 절대값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A13부터는 음수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다 0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 12번째까지. 그럼 얘는 이제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 AK는. 그럼 얘는 이제 AK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우변처럼 두 배의 K는 1부터 12까지, 12에서 A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위에 이제 A10하고 A15가 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공차가 정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이제 D가 마이너스 23분의 2A가 돼서 요걸 집어넣으면 이제 A 값이 2분의 23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차를 이제 제가 안 구했는데 공차는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A12가 양수고 A13이 음수면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A12가 음수가 되고 A13이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A12가 음수가 되면 A12까지는 전부 다 0이 되고요. A13부터가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배의 K는 13부터 20까지 AK는 144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
D는 4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공타 정수라는 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어, 그 A12가 양수가 되고 A13 음수가 되는 형태로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 22번에 대한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N과 SN이 반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근데 SK, 즉 SK번째까지 합이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은 K번째까지가 양수고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차는 음수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D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번째 항까지죠. 그래서 AK는 이제 양수 0까지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AK는 0 이상. 그리고 이제 K 플러스 1번째부터 음수가 된다고 이제 합이 더 이제 K번째 합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음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요렇게 이제 제 우변의 이제 해설처럼 이렇게 나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A와 D에 관한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25T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조건에서 AK가 이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등차수의 일반항 공식은 A 플러스 N-1D죠. 그러면 이제 AK는 이제 A 플러스 K-1D가 되고 그게 여기저기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A와 D에 관한 관계식에서 A를 이제 D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또 D가 음수잖아요. 그럼 이제 D로 묶어서 이제 나누게 되면 D가 사라지고 K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K에 대한 범위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AK 플러스 1도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K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3분의 25에서 3분의 28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는 이게 항의 번호잖아요. 이 항의 번호는 당연히 자연수죠. 따라서 요 사이에서 항의 번호는 이제 9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S9가 7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S9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2분의 9에 뭡니까 이제 S9니까 첫째 항하고 아홉 번째를 더했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도 여기도 A와 D에 대한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A는 마이너스 3분의 25D라고 하는 이 관계식에 있는 식을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A1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 기말고사 여러분 잘 보길 바라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